혹시 여러분의 월급, 지금 어디에서 쉬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소중한 월급이 혹시 연 0.1% 수준의 이자만 주는 보통예금 통장에 그대로 묶여 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돈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1년 동안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2026년 초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는 여전히 0.1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CMA 계좌는 같은 기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몇 퍼센트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최소 수십만 원의 이자를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함의 힘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은행 앱이 편하고 증권사 앱은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괜히 실수할 것 같고 괜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막연한 불안이 더 좋은 조건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은 단순히 CMA 계좌 하나 만드세요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정보는 넘쳐납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흐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돈이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CMA를 쓰고 계신 분들께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까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CMA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쉽게 말해 증권사판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체크카드나 이체 기능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쉬는 방식입니다. 일반 통장은 돈이 거의 놀고 있는 반면 CMA에 들어간 돈은 매일매일 굴러가며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은행 보통예금은 보통 한 달이나 분기 단위로 이자를 정산합니다. 반면 CMA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쳐져 다음날 또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매일 작은 복리가 쌓이는 셈이죠. 마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자라있는 걸 직접 확인하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돈 관리 습관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조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 파킹 통장은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같은 여러 조건을 채워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CMA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품마다 차이는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투자 계좌와의 연결성까지 더해지면 CMA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주식, ETF, 연금 계좌로 자금을 옮길 때 은행을 여러 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CMA를 현금 관리의 중심 허브로 설정해두면 월급이 들어오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CMA로 이동하고 다시 투자 계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돈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증권사 계좌라서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CMA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객 자산과 증권사 고유 자산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운용됩니다. RP형이나 MMW형 CMA는 우량 채권 담보나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되며 역사적으로 원금 손실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극단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돈은 CMA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며 이자를 벌어오는 걸까요? 그냥 증권사가 공짜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금은 금융시장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운용 방식에 따라 CMA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RP형입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 돈을 잠시 빌려주고 그 담보로 국채나 우량 회사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잡아두는 구조입니다.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기본 설정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MMF형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며 금리가 상승할 때는 RP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이 발행어음형 CMA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으며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담보는 없지만 신용 등급이 매우 높은 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구조상 RP형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구조는 MMW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면 CMA는 단기 자금을 굴리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CMA가 정답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라면 저축은행의 고금리 파킹 통장이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인지 수익과 편의성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CMA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RP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다면 발행어음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금 흐름 자동화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CMA로 이동하도록 설정하고 다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돈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CMA는 어디까지나 현금 관리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은 결국 주식, ETF, 연금 계좌 같은 투자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CMA를 출발점으로 삼아 장기 투자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단 0.1%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옮기는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복리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쉬게 두지 않고 항상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는 결국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월급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